조선 숙종 30년 여름날의 한양 남대문 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포목전 앞에는 비단을 고르는 양반댁 마님들이 모여들었고 곡물전에서는 쌀값을 흥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행상들이 지게에 물건을 가득 지고 골목을 누렸으며 장터 한쪽에서는 떡장수가 김이 모락모락 각종 떡을 펼쳐놓고 손님을 불렀습니다. 그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 강서방의 포목전이 자리했습니다. 30살의 강민석은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서는 건강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이가 인상을 밝게 만들었고 투박한 손놀림 속에서도 장사꾼 특유의 민첩함이 배어났습니다. 강서방은 무명 한 피를 펼쳐 보이며 부인네에게 천의 결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고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바뀌어 사람들이 우르르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고 장터는 순식간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강서방은 시장 모퉁이에서 비틀거리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치마 저고리를 걸친 여인은 빗물에 젖어 온몸이 축축했으며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두어 걸음 더 걷다가 그만 무릎이 꺾이며 진흙탕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흘끗 쳐다보았으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서방만이 포목을 내팽개치고 달려갔습니다. 여인 곁에 무릎 꿇고 앉아 얼굴을 살피니 숨은 붙어 있으나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가느다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등에 닿은 체온은 차가웠습니다. 강서방은 포목전 뒤편에 딸린 작은 방으로 여인을 옮겨 이불을 꺼내 덮어주고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어 무쇠솥에 넣고 물을 부으며 불을 지폈습니다. 미음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방으로 돌아와 여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 식경쯤 지나자 여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그녀의 눈동자는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으나 그 안에 담긴 경계심은 날카로웠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여인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강서방이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물러났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당신이 시장에서 쓰러져서 이리 모셨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강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감사보다는 굴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현기증이 왔는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강서방이 미음 그릇을 들고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미음을 여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여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으나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받지 않겠소. 은혜는 갚아야 하는 법인데 나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소.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또박또박했으며 양반과 규수의 말씨가 분명했습니다. 강서방은 미음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러나 앉았습니다. 은혜라니 무슨 말씀이오. 사람이 쓰러졌으면 일으켜 세우는 게 당연하오. 갚을 생각 말고 그냥 드시구려. 여인이 입술을 깨물며 자존심과 배고픔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어 첫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한 술 한 술 뜨는 손놀림에서 오랜 굶주림과 참아온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강서방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와 포목전 처마 밑에 서서 빗물이 고인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구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게 기품이 있었으며 오래 굶주렸음에도 곧게 펴진 어깨에서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여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듯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나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신세를 졌소. 이제 가겠소. 여인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강서방이 찐빵 2개와 삶은 계란이 들어있는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받지 않으려 했으나 강서방이 재빨리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인이 보자기를 꼭 쥐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서 돌아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강서방이 손을 흔들어 보였고
여인이 다시 돌아서서 골목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강서방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밤 강서방은 이불 속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귓가에는 여인의 또렷한 말씨와 굽히지 않는 자세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서방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여인의 모습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포목전 문을 닫으려던 순간 다가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이틀 전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이 빨아입은 옷차림이었으나 여전히 낡았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여인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내밀자 그 안에는 깨끗이 빨아놓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서방이 의아해하며 바라보자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세진 것을 갚기 위해 바느질 품삯을 받고 일을 했다는 말과 함께 적은 돈이지만 받아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강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으나 여인은 완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해가 완전히 넘어갔고 시장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강서방은 포목을 정리하고 장부를 기록하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창백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강서방이 포목전 앞에서 천을 캐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시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올린 모습에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강서방이 반갑게 손을 들려는 순간 옆 공원 주인 박서방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 여인 말이야. 이 판서 댁 규수 아니던가? 강서방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서방이 턱으로 여인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이 판서가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배 간 뒤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문은 강서방도 들었지만 그 집 규수가 아직 한양에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인이 곡물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쌀 한 되만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으나 곡물전 주인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도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인의 어깨가 축 처지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에서 깊은 좌절이 느껴졌습니다. 강서방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뒤쫓아가 여인이 골목 어귀를 돌아가려는 순간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여인이 놀란 눈으로 강서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서방은 품에서 무명 보자기에 싼 쌀 한 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으나 강서방이 재빨리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으나 결국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서방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강서방이 포목전 문을 닫으려는데 또다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빈 보자기만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포목전에서 일하게 해주시오. 바느질도 할 줄 알고 장부 정리도 할 수 있소. 강서방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반집 규수를 시장 일꾼으로 쓴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되었지만 여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채린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포목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먹했습니다. 채린은 말을 아꼈고 강서방 역시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채린은 장부를 정리하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한자를 또박또박 쓰는 필체가 아름다웠고 숫자를 다루는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강서방이 글을 잘 읽지 못해 헤매고 있으면 채린이 옆에서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강서방이 무거운 무명 보따리를 옮기는데 채린이 다가와 함께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며 채린이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고 뺨이 붉어졌습니다. 강서방은 당황한 기색 없이 보따리를 옮겼으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채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자신의 거친 손등을 스친 감촉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채린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말수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강서방이 장난스럽게 던진 말에 미소를 짓기도 했으며 가끔은 시장 사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채린이 천을 배달하러 나갔다가 비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옷이 젖어 추워 보였고
기침도 하기에 강서방이 급히 방으로 데려가 마른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채린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강서방은 따뜻한 차를 내어 건네고 채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를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서방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강서방이 큰 보따리를 지고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놀란 강서방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채린이 뒤에서 걸어오다가 그와 부딪혔습니다. 채린이 넘어지려는 찰나 강서방이 재빨리 몸을 돌려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고 채린의 가느다란 허리가 강서방의 팔에 감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은은한 비누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채린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서방 역시 숨이 멎은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채린이 황급히 몸을 떼어내며 물러섰습니다. 뺨이 붉게 달아올랐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강서방은 멋쩍게 뒷머리를 긁으며 괜찮냐고 물었으나 채린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강서방은 장부를 들여다보는 척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채린은 바느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실수를 했습니다. 달빛이 포묵전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서방이 창밖을 내다보니 채린이 마당 한쪽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이 아름다웠고 강서방은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돌려 강서방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이번에는 누구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서로를 바라보다 채린이 먼저 작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서방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따뜻해졌고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름달이 두 번 뜨고 지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서방은 채린이 좋아하는 약과를 사오고 채린은 강서방이 찢어진 도포를 몰래 꿰매주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으나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오가 다가왔습니다. 한양시장 전체가 들썩였고 거리마다 형형색색의 등이 걸렸습니다. 창포물을 파는 아낙네들이 목청을 높였고 그네를 매단 나무 아래에는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서방이 포목점 문을 닫으며 채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시장 구경이나 하러 가지 않겠소? 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기대감이 어렸으나 이내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강서방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채린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바닥에 감촉이 전해졌고 채린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인파가 몰려 자연스럽게 몸이 밀착되었고 강서방은 채린을 보호하듯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광장에서는 탈춤이 한창이었습니다. 양반 탈을 쓴 광대가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자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채린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강서방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엿장수 앞을 지나가는데 강서방이 호박엿 한 덩이를 샀습니다. 반으로 쪼개어 하나를 채린에게 건넸고 채린은 작게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단오 축제를 즐기던 기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서방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으나 채린은 남은 엿을 한 입 더 베어 물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지자 두 사람은 한강 둔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에는 단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고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린이 강가 바위에 앉아 강물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워서 강서방은 한참을 그녀만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불꽃이 터지며 하늘에 붉은 꽃이 피어났다가 흩어졌고 이어서 파란 불꽃과 노란 불꽃이 연달아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채린도 눈을 빛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서방이 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채린이 놀라 그를 쳐다보자 강서방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글도 잘 못 읽고 양반 예법도 모르는 천한 상인이오. 하지만 당신을 지킬 수는 있소. 신분이 뭐 대수요.
내 마음은 진실이오.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입술을 떨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서방이 다급하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들었으나 체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양반이고 당신은 상인이오. 이 인연은 이루어질 수 없소. 체린이 일어서려 했으나 강서방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 불꽃이 터지며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고 체리는 결국 힘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강서방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자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고 두 사람의 심장이 똑같은 박자로 뛰었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어둠이 내려앉았으나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의 별들과 은빛으로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체린이 조용히 일어나며 눈가의 붉음을 감추지 못했으나 표정만은 평온했고 강서방도 따라 일어서며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한산해졌고 등불만이 여기저기 흔들리는 가운데 포목전 앞에 도착하자 체린이 천천히 손을 놓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방이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다 멈추고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마주보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체리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며 사랑하지만 이룰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서방 역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체린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서로를 의식했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피하면서도 무언가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말은 더 줄었으나 눈빛은 더 깊어졌고 우연히 손이 스칠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체린이 강서방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는데 안에는 매와 무늬가 정교하게 놓여있는 손수수 놓은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강서방이 감동한 눈으로 바라보자 체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고 강서방은 그 손수건을 가슴에 품으며 체린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따뜻함과 은은한 비누 향기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말없이 깊어져 갔고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으나 마음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강서방이 포목전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곧이어 굵은 목소리가 포목전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뚱뚱한 체격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붉은 비단도포를 걸친 그는 최 주사였고 그 뒤로 사내 4~5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자 최 주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판서 집 규수가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당장 내보내시오. 강서방이 그들과 체린 사이를 가로막으며 버텼으나 최 주사는 비웃듯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판서가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있으니 그 딸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늘어놓았고 강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체린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무슨 용무시오? 최 주사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체린의 가느다란 몸매를 훑어보며 혀를 찾고 이 판서의 죄를 사면받게 해주겠으니 자신의 첩이 되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어차피 양반 신분도 이른 주제의 상인과 어울려 산다는 소문까지 파다하니 자신을 따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 했습니다. 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강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최 주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순간 최 주사의 부하들이 칼을 뽑아들었고 포목전 안은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상놈이 감히. 최 주사가 고함을 지르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강서방은 맨손으로 그들과 맞섰습니다. 주먹이 오가고 발길질이 난무하는 가운데 체린이 비명을 질렀으나 최 주사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몽둥이와 지게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고
박서방을 비롯한 포목전 이웃들이 최 주사 일행을 애워쌌습니다. 강서방은 평소 의리가 두터워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았고 그들은 동료를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최 주사가 당황하며 채린의 팔을 놓았고 부하들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적 열쇠를 깨달은 최 주사는 도끼 서린 눈으로 강서방을 노려보며 이 일을 잊지 않겠다는 협박을 남기고 황급히 말에 올라탔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채린이 강서방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고 옆구리를 감싸 쥔 손 사이로 붉은 핏물이 배어났습니다. 채린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서방을 방으로 옮겨 눕히고 채린은 급히 천을 찢어 상처를 감쌌으나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약방에서 약을 구해야 했으나 돈이 없었고 채린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그 옥비녀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고 채린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채린은 옥비녀를 꼭 쥐고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방 주인은 옥비녀를 보며 눈을 빛냈고 흔쾌히 약과 바꾸어 주었습니다. 채린이 약을 들고 포목전으로 돌아오는데 옥비녀를 들여다보던 약방 주인이 뒤쫓아왔습니다. 비녀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말과 함께 작은 종이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채린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최 주사의 필체로 쓰인 영모 조작 계획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판서가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최 주사가 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꾸민 음모였다는 증거였고 채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옥비녀 속의 증거를 숨겨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던 것이고 채린은 그제야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포목전으로 돌아온 채린은 강서방의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고 채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강서방이 신음하며 눈을 뜨자 채린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나에게 자존심보다 소중한 게 생겼소. 당신이오. 채린이 강서방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떨어뜨렸고 강서방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파서 얼굴이 일그러졌으나 그 눈빛만은 따뜻했고 채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채린은 강서방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며 열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강서방이 잠든 사이 채린은 종이 조각을 꺼내 다시 읽어보았고 이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강서방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고 강서방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채린이 영모 조작 증거 문서를 강서방에게 보여주자 놀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대궐에 이 문서를 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터였습니다. 채린의 아버지는 복권될 것이고 최 주사는 벌을 받을 것이며 두 사람의 앞길도 밝아질 것이었습니다. 강서방이 채린을 안아주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속삭였고 채린은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긴 시련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채린과 강서방은 승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옥비녀 속에서 발견한 증거 문서를 꼭 쥐고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은 떨렸으나 발걸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승정원 관리가 문서를 받아들고 읽어내려가더니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즉시 상급 관리에게 보고되었고 그날 오후 임금께 직접 올라갔습니다. 최 주사가 이 판서의 재산을 탐하여 영모를 조작했다는 증거는 명확했고 임금은 진노하며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사흘 뒤 최 주사가 포졸들에게 붙잡혀갔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그의 집에서 추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한 죄와 충신을 모함한 죄가 더해져 그는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판서는 즉시 복권되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의 유배 생활로 수염은 하얗게 새었고 몸은 여위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채린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옛 저택으로 향하는 길에 강서방이 함께했고
체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체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더구나 상인과 사랑에 빠진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강서방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격려했고 체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판서가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체린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부녀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고 강서방은 조용히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자 이 판서는 그간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체린이 시장에서 일하며 버텨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강서방이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으나 먼저 강서방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집안과 딸을 구해준 은인이시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소. 강서방이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다는 말과 함께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 판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이든 말하라 했고 강서방은 체린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비록 천한 상인이오나 평생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굳어졌고 체리는 숨을 죽인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이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반과 상인은 신분이 다르오. 이것이 조선의 법도요. 체린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강서방 덕분이라 말했고 그가 아니었다면 진작 굶어 죽었을 거라 했습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며 강서방은 어떤 양반보다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호소했습니다. 이 판서는 한참을 딸을 내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배 생활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말과 함께 신분이 무슨 소용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자신은 양반이었으나 딸 하나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천한 상인이 딸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조소, 또 혼인을 허락하겠소. 다만 조건이 있소. 내 딸을 평생 소중히 여기고 절대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시오. 강서방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맹세했고 체리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이 판서도 딸을 꼭 껴안으며 그간의 고생에 대해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한 달 뒤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혼례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양반 혼례가 아니라 소박한 시장 혼례였으나 진심이 담긴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고 떡과 막걸리가 넘쳐났습니다. 체리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강서방 옆에 섰습니다. 예전의 창백한 얼굴은 사라지고 생기 넘치는 미소가 빛났으며 강서방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얼굴로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큰 절을 올리자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판서도 참석하여 사위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시장 사람들의 순박한 환대를 받으며 그도 점차 마음을 열었고 강서방의 인품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신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고 체린이 먼저 강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이었으나 따뜻한 그 손에서 체린은 평생의 안식을 느꼈습니다. 강서방이 체린의 뺨에 손을 대며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체린이 눈을 감자 그가 천천히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러 강서방의 포목전은 이제 한양에서 제일 가는 상회로 성장했습니다. 체린의 지혜와 강서방의 성실함이 만나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 판서도 복직하여 조정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고 사위와 딸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봄날 체린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강서방은 기쁨에 겨워 체린을 들어 올렸고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포목전 앞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서방이 체린의 어깨를 감싸 앉아 체린이 그의 품에 기댔고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였소. 체린이 조용히 말했고 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올랐고
시장에서는 장사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